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후보들의 공천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 모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제 도태우 후보가 국민 눈높이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수도권 선거에 안 좋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그리고 그 후보가 특히 두 번째 낸 그 입장문을 보시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그리고 그 오이파 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과거 일제 강점기 옹호 발언 논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정치를 하기 이전에 있어서 이런 발언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후보로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 입장, 공직을 맡은 사람이 한 발언하고는 아마 여러 가지 그 무게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반성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그냥 차라리 안 되면 최소한 내 이득이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선거에 또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망언들입니다. 장봉주 후보가 옛날부터 막말을 했었던 것을 이거에 대해서는 검증을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바로 후보 자격을 지금 박탈을 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장에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막말, 설화 요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앞으로도 민주당은 해나갈 것입니다. 반복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5.18 애국 표명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크나큰 도전이다.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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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만 없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중진 희생 요구하셨는데 비례대표 신청하시면서 비례대표로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기 주머니에 싼 아이고 다시 보는 데는 뭐 조용히 보내주세요. 부탁합니다. (22대)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선 제압을 위해 일찌감치 유세전에 돌입한 곳도 있습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죠. 훌륭한 도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이크가 없어서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해당교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다 하셔버려가지고 저만의 또 인사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나경원 4년 동안 기다려 지쳤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선거에 압승할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내려놓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법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의 말씀드리니 이름을 선거법.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흑석동 이게 뭐 여러 가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뭐 지지한다, 뭐 부탁한다 이러면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대한민국의 큰 정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민주당 당원들도 섭섭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숙청 공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멈춰버린 동작은 저에게 늘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표가 없다. 사무실 넓게만 해나갈 수는 없어요. 표는 길거리에 있습니다. 표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너무 삼각형으로 정말 아름다운 거야. 어떤 자는 이야기합니다. 동작에 연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동작에 왜 왔느냐? 동작에 왜 연고가 없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당당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 동작거리에 왔던 것입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양해 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마이크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제가 다시 또 잡혀갑니다. 어떤 분 제안하셨을까요? 소신적인 방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선대위에까지 합류하실 생각 있어요? 혹시 선대위에까지 합류하실 생각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벌였습니다. 100% 안 하시죠?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디? 의원님 지도부에 말씀 드렸나요? 어떤 좀 반응이 있었나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마음이.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 좀 검토하고 계실까요? 제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진짜 민주주의 어디에 하면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민주주의 어디에? 대개 보면 저도 선거를 지금 세 번째 해보는데 한 달 전까지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판단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고민정 최고도 복귀해서 우리 또 최고위원이 안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 서로의 공통점을 보며 그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네, 우리가 통합의 차원에서
공동선대위원장님 한 분으로 제가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선대위원장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네, 총선 선대위에 참여에 관련한 입장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작년에 좀 더 두 분이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때의 분열의 시작이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뵈요. 그리고 우영신 여기서 1, 2, 3, 4. 뭐지 자주 보잖아. 자주 보겠지. 이제 뭐 계속. 이틀막 민주 파괴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러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하는 그런 날로 생각해 주시고요. 복잡하고 어렵고 미묘한 질문을 안 해주시는 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시고 좀 통합 노력이나 또 공천 과정이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지나가는 한 과정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그걸 갖고 다시 무슨 얘기를 할 그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지층들이 실망을 해서 조국당으로 분석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예, 뭐 글쎄 이제 그동안 여러 언론들께서 열심히 보도해 주신 덕분에 국민과 당원들이 조금 많이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는 게 우선 저희들의 1차 작업인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님은 수도권 선거의 다 귀신이시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진면목을 보게 되실 겁니다. 축구에서 얘기하듯이 뭐 쓰리톱 이런 거 얘기하던데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영등포의 진짜 백이 김영주입니다. 저는 원래 김영주 의원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동안 당과 진영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정치인을 한 명 봤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영등포에 해야 될 건 뭐죠? 우리 영등포 지하를 철도를 지하화했을 때 이게 전부 서울 시민이 거기에 걸맞는 선안건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하화된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 주십시오. 이게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에 왔었죠? 네. 여기 와서 한바다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요. 그것 가지고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죠.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너는 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다. 우선 이종섭 전 장관 지금 출국금지 해제된 상태인지 여쭙습니다.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또 뭐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미 모든 출입국 절차를 마치고 기내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 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겁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영국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일병 사망사건, 또 은폐 조작 사건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륜이 뭐죠? 폐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방탄 출국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습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ny times I wished you were here through the velvet shadows of my dreams. Many times I wished you were near through the darkness as it came, but it seems that you never said what I needed to hear. Just tell me you love me, whisper words I so long to hear. Let this time not be borrowed, let it be ours to share. If you tell me you love me, it will lead the way to your heart, through the mirrors of silence. You love me. Quietly I've waited for the memory born of our first kiss. Patiently I've waited for the moment you would take me to a world that I've never seen that world before. Just tell me you love me,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